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어느덧 6월 1주차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인데요. 원래는 어제 정산 영상을 촬영했어야 했죠. 근데 지금 브이로그 편집이 좀 밀려 있었어요. 요즘 자꾸 밀리는 것 같아서 속상한데 그 바람에 이번 1주차 정산을 어제 하지를 못해가지고 네, 하루 늦게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6월 1주차도 외벌이 5인 가족의 예산 안에서 먹고 쓰고 아끼며 한 주를 보낸 이야기 오늘 정산을 해볼 건데요.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반대로 잘 막아낸 지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6월 1주차에는 얼마를 사용했고 또 얼마를 남겼는지 함께 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저희 그 중학생 아들들이 이제 그 학습지 태블릿으로 하는 학습 그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면서 이 태블릿 두 개가 덩그러니 남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태블릿을 이제 당근에 올려놓고 요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남편이 해가지고 요걸로 바꿨는데 문제는 제 펜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너무 이상하게 써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왜 이렇게 막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 체크하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막 글씨가 안 써져갖고 어쩔 수 없이 막 타자로 치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하니까 요걸로 적응을 하면서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 내역 한번 살펴볼게요. 1일 날 이제 그 안심 텐더 그 만들고 남은 안심이 있었는데 그거 빵가루가 없어가지고 남겼던 거를 이제 빵가루를 새로 사가지고 더 튀겼던 게 있고 더 만들어 먹었던 게 있고 동네 마트에 가서 이제 남편이랑 막둥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이스크림을 또 사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빵가루랑 아이스크림 비용까지 해서 8,150원 지출했던 게 있고 그리고 요거 글씨가 이걸 이제 펜으로 하니까 글씨가 이상하게 써졌는데 우유입니다. 무가 아니고 우유고요. 우유 4팩 사가지고 7,273원. 네. 이마티콘 팔라고 해서 구매해가지고 지출을 했던 게 있고, 이거 유유가 왜 써졌는지 모르겠는데, 지워볼게요. 4일날 도서관 갔다가 시장 들러가지고 청양고추, 상추, 깻잎, 감자, 참외 3개, 그 다음에 콩나물 2봉지 2팩 해가지고 현금으로 14,000원 지출하고 온 게 있고 그리고 같은 날에 이제 아이고, 익숙지가 않아. 이렇게. 네. 같은 날에 이제 그 쿠팡 새벽 배송으로 닭다리 1kg랑 닭다리 1kg랑 닭볶음탕용 발음 어려워요. 닭볶음탕용 2kg 34,400원에 주문을 했고요. 브이로그에도 올렸지만 1kg 1kg 담았다가 이호가 이걸 누구 코에 묻히냐고 막 이래가지고 양이 너무 적다고 그래가지고 네, 닭볶음탕용 그 닭을 2kg 주문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날 글씨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6일날 이제 우유 4팩을 또 샀어요. 4팩 샀는데 또 없어가지고 또 4팩을 샀고 7,330원 지출을 했는데 이제 식비가 177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비 예산에서 177원을 쓰고 부족한 7,153원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예산은 식비를 6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그 대형마트 6만 원으로 늘리면서 그래서 많이 부족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7,000원 정도 부족해서 그건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사용 금액이 총 67,153원의 식비를 사용해가지고 마이너스 7,153원 예비비에서 빼주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비는 1,355원 썼어요. 제가 치과를 다녀와가지고 썼고
다른 건 없었고 그 어금니 끝쪽이 자꾸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눕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1일날 아르바이트 퇴근하고 바로 치과에 가가지고 이제 그 검사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 번인가 두 번 이제 그 레진 할 게 있어가지고 갔던 치과인 줄 알고 갔는데 처음 가는 치과더라고요. 같은 건물에 있는데 이제 제가 갔던 데는 4층이었고 제가 예전에 갔던 데는 4층이었고 이제 이번에 간 데는 3층이어가지고 기억이 너무 1년 전에 갔던 데라 기억이 안 나서 잘못 간 거죠. 그래서 예전 기록이 없으니 이게 진짜로 누운 건지 아니면 그 상태인데 뭐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문득 갑자기 혀로 이렇게 해보니까 누운 것 같아서 느낌이 그런 건지는 알 수가 없다고 이제 치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좀 더 지켜봅시다 하고 있는데, 확실히 조금 누운 상태인 것 같기는 한데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조금 더 눕거나 뭐 시리고 아픈 느낌이 있으면 치과를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55원 지출을 해가지고 잔액은 19,645원 지출을 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에서는 세탁 바구니 저희가 이제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이제 빨래를 다 한 거를 바로바로 개면 좋지만 이제 제가 바빠서 만약에 못할 때는 바구니에 그냥 담아놓는 바구니가 있거든요. 근데 10년 정도 쓰니까 손잡이도 다 끊어지고 사이사이에 막 금이 가서 요거 이제 막 플라스틱 가루 같은 게 막 이렇게 실리콘인가 플라스틱인가 실리콘인데 이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불편해서 그걸 버리고 이제 메쉬 소재로 된 세탁 바구니를 샀어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2,000원 정도 하는 거를 주문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환불 요청을 하고 이제 다시 세탁 바구니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5,370원에 주문을 했는데, 환불 요청을 했더니 그냥 자체 폐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뜨고 환불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이제 작은 뭐 빨래가 많지 않을 때는 그 작은 사이즈가 작은 걸 쓰고 또 새로 주문한 거는 사이즈가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얻었지만 한 개 값을 지불을 했고요. 폐기하기엔 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쓰고 있고요. 5,470원 사용해가지고 잔액은 14,630원 남겼습니다. 대형마트는 6만원을 다 썼어요. 다 썼는데 기존에 있던 마이너스 5,700원을 먼저 갚고 이제 지출을 하다 보니까 네, 트레이더스에서 사온 거에서 이제 9,300원을 추가로 더 지출을 했고요. 사실 이번 1주차에 총 이제 그 대형마트 지출 금액은 48,460원이었는데 마이너스가 또 되어 있겠죠. 갚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계산이 복잡하긴 한데 마이너스 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일단은 마이너스 갚은 것까지 해서 그냥 예산 딱 이렇게 맞춰서 6만원 사용금액으로 책정을 하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7,160원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저축으로 이제 채워준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쓴 거는 이렇게 많지만 마이너스 7,160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예산 짜주고 하면서 다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마트 저축으로 18,000원 저축을 해줬고, 선저축 이제 럭키비키 복권저축은 핑크랑 럭키비키 복권저축 30주 한 거는 폭발을 해서 48,000원, 408,000원. 네. 요거 이제 여행 목적 저축으로 빼주었는데, 13,000원 뽑아줘가지고 이것도 저축을 해줬던 게 있고, 짱구 저축, 선저축으로 15,000원 해줬고요. 우유 산 거 금액 부족한 거 7,153원 사용해가지고 예비비 총 사용 금액은 53,153원이고 잔액은 16,847원 남겼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총 합계 금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합계 금액은 예산이 24만 원인데 선저축을 46,000원을 해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9만 4천 원이었어요. 19만 4천 원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왔고, 사용 금액은 14만 2,878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9만 7,122원이 남았는데 선저축 4만 6천 원 한 거를 빼주고 나니까 총 잔액은 예산 잔액은 5만 1,122원 되겠습니다. 이번 달 1주차는 어차피 한 주밖에 사용하지를 않아서 그대로 사용 금액으로 기록이 될 거고요. 이번 달 합계 금액, 총 예상 금액 120만 원 생활하고 있고요.
142,878원 사용해가지고 잔액은 105만 7,122원 되겠습니다. 자, 부수입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수입 뭐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배당금 612원이 들어왔는데 반올림 해가지고 네, 조금 많이 붙여서 1,000원 챙겨온 게 있고요. 이것도 소중하게 네, 챙겨서 저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잔액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 주는 뭐 부수입도 1,000원밖에 안 되고 네, 반올림 해서 그것도 1,000원이고 해가지고 저축 금액이 많지가 않은데요. 동전 살펴볼게요. 1,500원, 1,500원, 500원짜리 1,500원에다가 딱 2,000원이네요. 딱 2,000원이면 안 되는데 끝단위가 100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100원이 빠지고 지금 네, 총 500원인데요. 그냥 이대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식비는 남은 게 없고요. 건강비는 19,000원 남았고 생활용품비 14,000원 네, 세탁물 바구니 사고 남은 금액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7,160원인데 많이 갚았죠? 그때 마이너스 20얼마였던 것 같은데. 예비비는 16,000원 잔액 남아서 총 네, 그 잔액은 51,000원이고요. 동전 이게 지금 2,000원이니까 지폐로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00원 챙겨온 게 있고요. 이제 여기다가 네, 소중한 부수입 1,000원 더해가지고 오늘 저축 금액은 52,000원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52,000원의 금액이라서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저축 금액 여기서 제일 적은 걸 찾을 수밖에 없네요. 2,000원 EK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름저축 2,000원 해주었고요. 여름저축 끝! 네, 다음은 지브리 저축입니다. 오늘은 금액이 적은 만큼 네, 저축을 다양하게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요즘에 저축 항목 많이 줄었죠. 제가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25K 순서인데요. 도저히 여기서 25K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제일 작은 금액 5K 저축해주도록 할게요. 빼기 5,000원 벌써 45,000원 그러면 5,000원 넣어주고요. 지브리 저축도 끝! 바로 목적 저축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른 저축 해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관계로 네, 지금 에너지 목적 저축은 지난주에 정산해서 더해줘가지고 222,115원 저축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5,000원 마이너스 해줄게요. 5,000원 네,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1호랑 2호는 아직 하교 전이고 막둥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정산 영상 촬영이 끝날 때까지. 네, 그래서 5,000원 에너지 펀드 해주었고 다음은 헬스. 네, 여기는 돈이 없어도 무조건 최대한 네, 10,000원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10,000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패스할게요. 생일에 넣어줘야 되니까 자동차 패스하고요. 생일에 10,000원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2호 생일을 위해서 열심히 모아줘야 된다고
되거든요. 말이 안 되네. 그래서 10,000원 채워주었고, 그 다음에 하우스 굿즈, 생활용품도 오늘은 패스를, 아니야, 5,000원이라도 넣어줄까요? 생활용품 5,000원. 자동차도 넣어주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5,000원 채워주고, 생활용품은 언제 갑자기 또 목돈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차곡차곡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경조사에 또 저축을 해줄게요. 10,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비도 많이 줄었어요. 갑자기. 네, 이제 10만원 또 빼서 쓰게 돼가지고 빼기 10,000원. 지금 15,000원이 또 뭘 잘못한 걸까요? 5,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잠깐만, 뭘 안 빼줬겠지 뭐. 나도 아유, 뭐 내가 안 뺐겠죠. 뭐 건강을 안 뺐던가 생일을 안 뺐던가.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어린이날에 넣어주고, 또 제가 여러분을 명탐정 구독자님으로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도 제가 댓글을 자세히 막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보진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훑어보니까 제가 아무튼 뭘 잘못했더라고요. 발견을 해주셨어요. 저 편집하면서 2번, 3번 돌려봐도 발견을 못했는데,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 짱. 다음 주 어린이날에 넣어주고, 네, 이번 주는 이렇게 넣어줬고, 5,000원 남았는데 이것도 뭐 어디서 더 빼줬는데 안 빼준 거죠. 뭐 제가 넣어주고 안 빼준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또 넘어가 봅니다. 네, 지금 이번 주는 의류비예요. 의류비도 지금 2호 운동화를 사줘야 되거든요. 요거밖에 안 남아서 3,000원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네, 부부 데이트 비용에다가 넣어주고, 이번 주는 네, 의류비에 3,000원 넣어줬고, 부부 데이트 비용 다음 주에 채우도록 할게요. 목적 저축 끝. 다음에 이제 남은 2,000원, 소중한 2,000원으로 디저트 저축 채워볼게요. 얘도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채우기가 힘이 듭니다. 네, 그러면 2,000원 하나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네, 디저트 저축까지 끝! 그러면 이제 저축이 끝이 나서 예산을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4만 원이고요. 네, 특별히 바뀌는 거 없이 지난주와 같게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식비는 24만 원에서 식비는 6만 원. 네, 식비 6만 원으로 하고 이제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빼서 쓰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형마트에서 저희가 요즘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올 때 사갖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형마트 이용을 요새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한 금액을 필요한 항목 메모를 해서 최대한 그것만 구매를 해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비 3만 원. 저희처럼 이제 대식구들은 네, 식구가 많고 많이 먹는, 뭐 적게 먹는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제 버리는 건 없어요. 모든 식자재를 웬만해서는 상해서 버리는 일은 없고, 그래서 대형마트가 유리한 것 같아요. 시장 또는 대형마트. 네. 그리고 생활용품 이번 주도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2만 원 예산 짜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점심을 못 먹었어요. 지금 시간이 3시 10분인데 오자마자 브이로그 빨리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어제도 11시 넘어서까지 편집을 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는데 원래 저는 한 10시쯤에 잠자리에 드는데 요즘에 이제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11시 넘어서 편집이 끝났으니 씻고 어쩌고 했더니 이제 눕는 시간이 거의 12시 다 됐어가지고 지금도 비몽사몽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형마트 6만원 네, 넣어줄게요. 채워주고요. 또 이번 주 알뜰살뜰 예산 안에서 살고 남겨오면 좋겠어요. 남겨와서 이제 쌀이 또 20kg를 사면 한 달 안 되거나 한 달 안 되게끔 먹고 잡곡을 섞어 먹으면 한 달 정도 먹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비 7만 원이 남았는데 저축을 해줘야죠. 먼저 대형마트 저축 뽑아볼게요. 여기 금액이 또 은근히 목돈이 나와서 저를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7만 원 안에서 얼마가 나올지 난 몰라. 3만 원. 어떡하지? 예비비. 네, 3만 원 저축해줘야지 뭘 어떡하긴. 제일 큰 돈이 나왔습니다. 3만 원. 손가락을 탓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근데 이게 다음 주에 또 3만 원이 또 나올지도 몰라요. 금액을 내가 너무 크게 잡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쌀도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복권저축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방학 목적 저축을 이제 선저축에서 해주려고 해요. 지금 4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선저축이 또 얼마가 나올지 이 방학 목적 저축이 또 최대 금액이 3만 원 막 이렇기 때문에 18,000원. 네. 18,000원. 반갑지가 않네요. 네, 이렇게 잔돈 가져왔고요. 10,000원이랑 바꿔서 18,000원. 10,000원 하고 8,000원. 18,000원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6월 지나면 이제 또 방학 시작이잖아요. 에휴, 진짜 또 돌밥의 시기가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는 더 바쁘겠죠? 지금보다도. 빼기 18,000원. 어떻게 22,000원. 예비비 잔액 22,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짱구 저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짱구 저축. 과연 오늘은 9,000원. 빼기 9,000원. 해주면 예비비가 13,000원입니다. 9,000원. 10,000원을 빼고, 네. 9,000원. 1,000원을 빼고 10,000원을 넣어줄게요. 네, 또 9,000원을 네, 저축을 해줬고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3개만 하면 한 챕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짱구 저축까지 저축이 끝이 났고 13,000원으로 한 주를 잘 서포트 해줄 수 있겠죠. 휴. 3만 원이 너무 타격이 컸다. 빼기 13,000원 하면 네, 제로. 예비비까지 다 채워주는 예산 채우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도저히 편집 시간이 도저히 부족해가지고 이게 하루에 왔다 갔다까지 한 3시간 정도 비우는 건데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월간 가계부를 촬영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은 월간 가계부를 따로 또 찍어서 올리는 게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5월달 고정지출이랑 비정기 지출 정산했고 또 6월 고정지출이랑 네, 비정기 지출 이미 제가 다 짜서 바인더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촬영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요거를 그 변동지출 정산 때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오늘 이제 저축 영상이 짧아가지고 시간이 길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5월 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네, 교육비가 이제 아이들 학습 태블릿 그 학습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서 네, 80만 원 예산에서 59만 7,240원 사용 금액이 나왔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우리 2호가 학원을 다 그만두고 학습에 관련된 걸 다 그만뒀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 1호가 이제 수학 학원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 학원을 등록을 해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이어가지고 요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 금액이 고정 지출이 5월에는 159만 3,103원이었고 네, 요거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펀드앤 저축으로 85만 원 해줬고 목적 저축은 네, 52만 5,073원 사용을 했는데 어린이날이 있었죠. 이제 남편 선글라스랑 운동화 샀죠. 그 다음에 막둥이 생일 있었죠. 그리고 경조사비까지 10만 원 들어가면서 52만 5,073원 지출을 한 게 있고 대형마트 5월에 45만 2,800원 사용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네, 식비만 네, 뽑아가지고 다른 거는 다 이제 다른 뭐 의류비, 뭐 생활용품비 이런 걸로 나갔고 요거는 이제 식비만 지출이 된 게 요거일 거예요. 네, 요거로 이제 계산을 했고 3남매 저축 막둥이 생일에서 부족한 금액 빼서 쓰느라 35,559원 네, 지출을 했던 게 있고요. 비정기 지출 같은 경우에는 가족 행사 비용이 네, 그 어버이날이 있어가지고 용돈 보내드리고 식사하고 했더니 54만 6천 원 지출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최종 마이너스 17만 8,672원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비정기 지출 30만 원을 채워주면서 플러스로 잠깐 돌아선 상태인데 또 이제 몇 달 후면 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메꿔줘야 될 것 같고요. 건강비가 웬일로 잔액이 52,698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도 똑같이 지금 이번 6월에도 30만 원 잡아줬기 때문에 네, 또 조금 남겨오면 좋겠어요. 특별히 아픈 사람 없이 잘 지나가기를 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고 경조사비가 많이 나갔어요. 25만 원 나가서 지금 바인더 잔액 빵원이고요. 100만 원에서 비정기 지출을 항상 이제 더하고 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100만 원이었는데 129만 7,213원 사용해서 마이너스 29만 7,213원입니다. 그리고 저축률은 아무래도 이제 가정의 달이었던 만큼 네, 저희 평소에 네, 3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32.75%의 저축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6월 1주차 변동지출 정산 그리고 2주차 예산 짜기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월간 가계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고정지출, 비정지출 해가지고 네, 5월달 정산도 간단하게 해봤어요. 6월 첫째 주도 예산 안에서 한 주를 보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네, 살아보았던 것 같은데 보시면서 브이로그랑 또 이런 정산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안타깝게 봐주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부족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만 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절약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 결과가 보이는 일이 아니라서 가끔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작은 절약과 작은 저축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가족만의 속도로 절약생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남은 2주차 네, 열심히 생활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